여러분은 디저트 좋아하시나요? 그냥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나중에 친구분들과 드실 때 아는 척 좀 하면서 드시라고 오늘은 파이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파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에 피칸파이다 라고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파이의 종류를 막 댓글로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난 김에 오늘 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디저트 하면은 케이크를 좀 많이 먹는데요. 파이도 역시 디저트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많은 종류의 파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피칸 파이도 있고요. 또 애플파이, 블루베리 파이, 호두파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또 왠지 파이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디저트다 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애플파이는 왠지 미국의 상징적인 디저트 같은 느낌이 들죠. 몽블랑 하면 딱 프랑스가 생각이 나고, 티라미수 하면 이탈리아가 생각이 나고, 초콜릿 하면 스위스나 벨기에가 생각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파이의 역사 그리고 애플파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이의 역사를 살펴봤더니요, 기원전 2000년에 이집트에서 이 파이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밀이나 귀리, 보리, 조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케이크 같이 이 파이 크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꿀을 섞어서 이게 달달하게 만든 내용물을 안에 넣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파이처럼 해서 먹었다 라는 기록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그리스에서 가지고 왔다고 해요. 기원전 500년에 이 파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에서도 이 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안 읽어서 모르고요. 그냥 기록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이 그것을 그리스로부터 들여오게 되죠.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밀가루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페스트리 같은 파이 크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파이 크러스트가 지금처럼 우리가 먹는 거는 아니었고요. 주로 보관을 위한 용도였다고 해요. 당시에는 고기라든지 야채 같은 것을 내용물로 넣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커버를 씌웠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요리를 두고 플라젠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뜻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약간 뭔가 좀 엽기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죠. 로마가 세를 확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당연히 로마의 많은 것들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이 파이 요리도 그렇게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영국도 역시 로마가 점령을 했었던 지역이고요.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보면은 이 파이라는 말이 14세기 정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원래는 이것을 커핀이라고 불렀대요. 여러분들이 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나오는 그 단어 바로 그겁니다. 관짝. 근데 이게 다른 의미가 있어서 관으로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니고요. 이 커핀이라는 말이 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박스, 그냥 상자라는 의미도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상자 속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아마 커핀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파이란 말이 나온 것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이 맥파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 맥파이는 까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내용물 안에 까치가 들어가서 그렇게 불렀다는 아니고요. 이 까치가 자기 둥지에 이것저것 가져다 놓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 안에다가 자신의 신분에 따라 혹은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맥파이에서 파이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영국에서의 파이는 이렇게 피칸이라든지 애플파이라기보다는 고기라든지 생선이 들어간 이른바 미트파이 이런 게 더 많이 생각이 나죠. 그 당시에 커뮤니티 댓글에서도 보니까 미트파이를 적어 놓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그랬던 것처럼 영국에서도 처음에는 이 페스트리를 먹으려고 파이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보관을 하려고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선원들처럼 멀리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파이를 켜켜이 쌓아 놓으면은 보관하기도 편하고 또 공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애용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파이가 꽤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만찬이나 연회에서 딱 중간에 놓이는 그야말로 센터피스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중의 요리사들은 자신들의 군주라든지 왕 그리고 귀족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파이 안에 되도록이면 기발한 내용물들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때에는 이 파이 뚜껑을 딱 열면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정말 오래된 아이들의 동요 중에 Sing a Song of Sixpence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요의 가사를 보면은 이 파이 뚜껑을 열었더니 검은 새들이 푸투툭하고 날아오르더라 라는 얘기가 이 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초기 희극에도 이 파이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잔혹하고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타이터스 안드로니쿠스라는 작품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고트족의 타모라 여왕의 두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들들의 살을 가지고 고기 파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타모라 여왕에게 먹이는 것이 있죠.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요. 안소니 호킨스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파이를 달달하게 만들기 시작한 것이 16세기부터 등장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단 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 상상 치아가 좀 문제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 파이 비슷한 디저트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타르트가 있었고요. 또 북유럽에서는 이 페이스트리가 있었죠. 그리고 이 유럽에 퍼져 있었던 파이는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파이 하면은 이 달콤한 디저트를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 사실은 설탕 때문이죠. 사실 엘리자베스 1세 때만 하더라도 설탕이 좀 귀했다고 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설탕 공급이 원활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용물뿐만이 아니라 이 파이 크러스트도 설탕을 넣어서 달달하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냐? 노예입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의 노예제도 하면은 이 목화밭을 생각을 하는데요. 목화밭이 있기 전에 사탕수수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사탕수수 재배를 노예를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했던 곳은 카리브해에 있는 서인도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부에서도 목화가 있기 전에 루이지아나 같은 곳에서는 사탕수수를 재배를 했다고 하죠. 실제로 루이지아나 같은 경우는 18세기에 들어서서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설탕의 4분의 1을 생산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탕수수 재배를 할 때 꼭 노예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 책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노예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많은 농업 생산물 중에서 보통은 커피, 목화, 담배, 그리고 사탕수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사탕수수가 유난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무겁기도 하고 이걸 날라야 되고 껍질을 벗겨서 이걸 쪄야 되죠. 그래서 이 사탕수수즙을 끓여서 증발시킨 다음에 얻어지는 결정체를 가지고 우리가 설탕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렇게 너무너무 뜨거운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탕수수 재배를 하는데 끌려갔었던 노예들은 다른 노예들보다 훨씬 더 수명이 짧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탕이 대량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달달한 디저트들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애플파이를 자신들의 상징처럼 여기게 됐죠. 제가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파이는 애플파이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사과가 정말 많이 나서 애플파이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미국에는 사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딱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크랩 애플이라고 불리는 종이고요. 그리고 정말 맛이 없고 시고, 그래서 파이 같은 걸 만들 수는 없는 종류였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크랩 애플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은 애플 사이더였죠. 우리가 사이다 하면은 스프라이트나 세븐업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사이다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사이더 하면은 이 애플 사이더를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물을 우리가 깨끗한 걸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애플 사이더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맥주 같은 것을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많은 미국의 사과들은 어디서 가지고 왔냐? 사실 이 사과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유럽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이 사과를 가지고 와서 현재 미국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과가 있죠. 그레니 애플이라든지 또 골든 딜리셔스 같은 사과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한국 사과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애플파이가 처음 미국에 소개가 됐다라고 알려진 것은 1697년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 그리고 영국의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애플파이의 레시피가 소개가 된 것은 아메리카스 쿠커리라는 미국의 최초의 요리책에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버전의 애플파이 레시피가 소개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 미국에서는 이 애플파이가 정말 특별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1902년 한 영국의 작가가 뭐 애플파이 같은 거는 일주일에 2번이나 끽해야 먹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 뉴욕타임즈 편집장이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국력과 산업패권은 파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만 먹어선 절대로 안 된다. 파이는 미국에게 있어서 번영과 동의어이고 파이 안에 다양한 내용물은 계절을 알리는 달력과 같은 것이다. 파이는 영웅들의 음식이다. 파이를 먹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애플파이는 미국의 상징적인 음식이 되었고요. 미국의 상용어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s American as an apple pie.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찾아봤더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징집이 되어서 가는 군인들을 인터뷰했던 한 언론인이 어떤 각오로 전쟁터로 떠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병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와 애플파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이 주마다 선호하고 좋아하는 파이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지도를 봤더니 워싱턴주 그리고 오레곤주에서는 마리온 베리를 이용한 파이를 좋아한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온 베리가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블랙베리의 일종이더라고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이 보스턴 크림 파이를 가장 좋아한다 라고 적혀 있어서 아니 왜 뉴욕에서 보스턴 크림파이를 좋아하지? 라고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매사추세츠에서는 보스턴 크림파이가 아니라 블루베리 파이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남부에서는 확실히 피칸 파이를 좋아하고 이 중부는 체리 파이가 꽉 잡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 같은 서부에서는 펌킨 파이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각자 주에서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먹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파이가 어떤 것인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농담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국제정치 이야기를 많이 할 때는 싸움이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욕도 좀 먹고 해서 약간 댓글을 보는 게 좀 무섭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댓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피칸 파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달콤한 걸 먹으면 좀 힐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힐링하는 마음으로 피칸 파이 먹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커피와 함께 달달한 음식 하나쯤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게 힘들야.